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의 책방 나들이는 정여울 작가님의 새로운 신작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로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와 치유, 힐링과 명상이라는 키워드는 2000년대 이후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1997년 IMF가 오면서 개인과 사회의 가치체계가 흔들리면서 많은 사람이 방향을 잃고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때쯤 발맞추어 출판계는 다양한 힐링과 치유의 에세이 그리고 심리학 서적을 많이 발간했는데요. 지금도 끊임없이 이러한 주제로 에세이, 심리학 서적, 인문학 서적, 자기계발서 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어느 정도 읽다 보니까 책들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치유가 됐는지 아니면 힐링이 되었는지 그런 책들이 그렇게 와닿질 않았어요. 더 이상. 물론 제가 힐링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책들이 비슷한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이후로 저는 에세이나 심리학 서적보다는 인문학 서적이나 소설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런 류의 책을 이번에 또 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정여울 작가님의 책이었었고요. 그리고 이 책 색깔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푸르스름한 그 책에 이 표지도 좀 까끌까끌하고 이런 책의 물성도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제가 정여울 작가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여러 심리학 서적이나 에세이들은 약간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모든 책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어떤 감성 위주로 다가가기 때문에 공감과 위로가 기반이 되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듣다 보면은 그 말이 그 말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믿는 대로 모든 게 되지. 노력하면 될 거야. 쓰담쓰담, 토닥토닥 이런 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가올 수 있는 어떤 나이대도 좀 지났고 그런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나한테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여울 작가님의 심리학 서적을 보면은 그런 류의 이야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책들을 인용하면서 어떤 심리학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지금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이 책에서 언급된 책만 해도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아침의 피아노, 그림자 노동, 지킬 박사와 하이드, 데미안,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외울 수도 없을 정도로 책을 일일이 이제 페이지마다 보면서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37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빠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약 40여 종의 책들을 언급하면서 어떤 나의 문제,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처해 있는 어떤 문제를 근거를 제시하면서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여울 작가님은 심리학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심리학 서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어떤 수직선상으로 봤을 때 감성 에세이를 이 왼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심리학이나 아카데미 서적을 이렇게 이 오른쪽으로 봤을 때 이 두 개가 합쳐진 여기 한 0 정도 되는 굉장히 균형 잡혀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적절하게 어떤 지식적인 체계를 전달하면서 위로와 어떤 격려를 주는 그런 식의 글을 정여울 작가님께서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연하게 책방 나들이를 갔는데 신간 코너에 이 책이 딱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정여울 작가님의 책을 여러 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아마 목차가 가장 많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책이 두껍지 않지만 정말 이렇게 꼭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도 좋고요. 아니면 정말 나한테 와닿는
일정 부분에 따라서 그날그날의 감정과 심리 상태에 따라서 책을 이렇게 한 꼭지씩 읽어도 충분하게 와닿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자기만의 감정에 집중해서 선택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아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각자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문구와 책들을 어떻게 대입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이 이제 심리학 용어도 많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정여울 작가님의 어떤 지식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이 무거울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읽다 보면은 굉장히 정여울 작가님 특유의 그런 다정함과 어떤 약간의 슬픔이 서려 있는 어떤 위로감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여울 작가님의 서재를 구경하는 듯한 느낌? 제가 아는 작가님들은 사실 자신들의 서재를 공개하는 걸 좀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서재 공개하는 걸 어려워 하세요? 무슨 책을 읽는지 왜 얘기 안 해주세요? 이러면은 그 책이 곧 자신의 마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책장을 공개하는 건 나의 마음의 밑바닥을 공개하는 것 같아서 약간 창피하고 쑥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정여울 작가님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남의 서재를 구경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에너지를 좀 전달받는 느낌? 제가 너무 심하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이 작가들이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글을 통해서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내면은 꼭꼭 숨기는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모든 작가들을 제가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이 책에서는 나를 돌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나의 그림자를 포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잘난 모습,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세상에서 인정받기 원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환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어두운 모습도 포용을 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의 자존감이라든지 정체성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책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너는 너를 반드시 돌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병들 거야. 막 이렇게 확정적인 문체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여러 책을 인용하면서 간접적으로 돌려서 따뜻하게 어떤 공감과 위로의 문장이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우리는 잘나고 멋진 모습만 보여주길 원하잖아요. 많은 SNS의 세상이 그렇고 지금도 친구들하고 얘기하거나 어떤 사회적인 모임을 갔을 때 나 정말 힘들어. 나 이거 잘 못할 것 같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내 속마음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모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모임들 가면은 사실은 한꺼풀만 이렇게 들춰보면 모두가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고 가지고 있는 문제의 깊이와 너비와 이 폭 같은 것들이 결코 다르지 않은데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만 포장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씀을 조금 버려버리고 나의 어두운 면을 수용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두운 모습을 얘기한다는 게 어떤 과거의 상처나 힘들었던 인간관계에서 어떤 힘들었던 관계 이런 것보다도 그 속에 있었던 나의 못난 모습 있잖아요. 굉장히 찌질하고 어떤 열등감이나 일종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내가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기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통역이나 번역을 할 때는 이제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 속안의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타인의 제3자의 언어를 또 다른 언어로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중간자 역할이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려워했던 거는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어두운 면, 내가 차마 인정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모습인지 몰라서 말을 못했던 거죠. 제 자신이 굉장히 내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내향성이라는 게 혼자 있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하고 말하지 않고 이런 프레임에 제 자신을 많이 가둬두었었는데 어느 정도 제가 그 제 안에 어떤 어린아이 또 아니면 못난 모습 이런 것들을 인정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 성향이 갑자기 외향적으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전히 이제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책 읽기 좋아하고 그다음 뭐 저만의 어떤 이야기나 상상을 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게 좀 두렵지 않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여울 작가님의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수많은 에세이나 심리학서적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읽고 공감하고 그 순간적인 약간 인스턴트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은 여러 번은 읽어도 내가 그때 당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구라든지 문장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다가오고 그리고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느끼고 깨닫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말고도 정여울 작가님의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전에 쓰였지만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와 상관없이 언제 읽어도 좋을 책들이기 때문에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정여울 작가님의 책을 한번 골라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좀 얻었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이 세상은 나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으면 사실 이 세상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굉장히 어폐가 있지만 나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도 중심이 돼야 되는 사람도 나이고 그렇다고 해서 나만 위해서 산다면 이기적인 생활이 될 수 있지만 약간 셀프라고 해서 이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나를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관계와 나를 뛰어넘어서 어떤 확장된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게 그 셀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에고와 셀프를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도시책방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공유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도시책방은 다음에 책 많이 읽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